옛말에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오면 가문이 일어서고 사람이 잘못 들어오면 기둥뿌리가 뽑힌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둥뿌리를 뽑다 못해 아예 집을 불태우려는 고약한 시어머니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이천 땅에서 알아주는 노름쟁이 박씨 할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며느리 서리가 있었지요. 과연 서리는 어떤 묘책으로 노름쟁이 시어머니를 무릎 꿇릴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말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서너 시쯤 되었을까요? 달도 지고 별빛만 희미하게 남은 어둑한 시각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큰 기와집, 한때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던 부잣집이었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이 집에서 밤마다 고함 소리가 들려온다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안채 사랑방 문짝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비틀거리며 들어선 사람은 이 집 안주인, 그러니까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옷고름은 풀어져 있고 눈은 충혈되어 벌겋게 타올랐습니다. 노름판에서 막 돌아온 것이 분명했지요. 설이야, 설이, 당장 나와. 안방에서 자고 있던 며느리 설이가 황급히 눈을 떴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렸지요. 설이는 재빨리 옷을 여미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예,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돈 내놔. 당장.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설이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설이는 악 하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혀나갈 것 같은 고통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어머님, 제발요.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내 남편 죽고 나서 네가 숨겨둔 돈이 있다는 거 나는 다 안다. 어서 내놔. 설이의 남편,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아들은 석 달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터에 전염병을 앓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27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남편이 죽던 날 설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자마자 남편이 남긴 재산을 자기 것인 양 모조리 챙겼습니다. 논문서, 반문서, 곡간 열쇠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는 그 돈으로 노름판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더니 나중엔 거의 매일 밤 노름판에 가서 돈을 탕진했지요. 어머님, 오늘은 남편 제삿날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방 한구석에는 남편의 제사상을 차려놓으려고 준비해둔 제수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생선, 나물, 과일. 설이가 장만한 것들이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제사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사? 죽은 놈이 밥을 먹나? 차라리 그 돈으로 노름판 빚이나 갚았으면 낫겠다. 그러더니 제사상에 올릴 생선 토막을 집어들어 설이에게 던졌습니다. 퍽! 생선이 설이의 이마를 맞고 떨어졌습니다. 비린내와 함께 모욕감이 밀려왔지요. 설이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돈이 어디 있어? 내 저고리 속? 아니면 이불 밑? 시어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불을 걷어차고 장롱 서랍을 열어젖히고 심지어 설이의 저고리 고름까지 찢어 발겼습니다. 설이가 만일을 대비해 숨겨두었던 은전 몇 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역시 숨겨뒀지.
시어머니는 그 은전을 주워 담으면서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러고는 서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 서방이 죽으면서 남긴 돈이 내 돈이지 왜 내 돈이냐? 아들은 내가 낳았는데 네가 죽어야 이 집안의 돈이 마르지 않겠구나. 서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들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서리는 그저 이를 악물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집 주인 나와. 당장 나오라고. 빚 갚을 때 됐어. 오늘은 안 넘어간다. 쿵, 쿵.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심지어 도끼로 문짝을 찍는 소리까지 들렸지요. 노름판 빚쟁이들이었습니다. 험악한 인상을 한 산의 셋이 대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무리 노름에 미쳐 있어도 빚쟁이들 앞에서는 꼼짝없이 약자였던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서리를 밀치고 황급히 대문 쪽으로 나갔습니다. 저기,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벌써 열흘째 내일이야. 당장 돈 내놔. 아니면 이 집 뜯어 팔아서라도 받아낼 거야. 빚쟁이 두목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문득 안채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서리가 방문 틈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것을 본 것이지요. 오호, 저 며느리가 제법 젊고 예쁘네. 돈이 없으면 저 여자라도 데려가야겠어. 빚쟁이들이 서리를 보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서리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 사람들은 진짜로 자신을 끌고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빚쟁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요. 내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저 며느리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며느리를 판다고요? 사람을 파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며느리든 뭐든 팔아치울 작정이었던 것이지요. 빚쟁이들은 낄낄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정말로 서리를 끌고 가겠다는 협박을 남기고 말이지요. 서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서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처량한 얼굴이었지요. 하지만 서리는 그 순간 눈빛을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유각에 팔려가거나 아니면 거지 신세가 될 게 뻔했으니까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제 손으로. 서리의 눈에는 이제 눈물 대신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시어머니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전날 밤 술에 취해 골아떨어져 있었지요. 서리는 조심조심 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보따리를 뒤졌습니다. 그 속에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문의 상징이자 귀한 보물이었지요. 서리는 그 옥비녀를 꺼내 품속에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제가 이 집안을 지키겠습니다. 서리의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옛말에 하루아침에 거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씨 시어머니의 손에 걸린 이 집안은 하루가 아니라 석 달 만에 거지 문턱까지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한때 이천 땅에서 손꼽히던 부잣집이 이제는 동네 사람들 입에서 망해가는 집으로 불리게 된 것이지요. 그날 아침
서리는 남편의 제사상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마당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빚쟁이들에게 빌부터 하루만 더 시간을 얻어냈지만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더 큰 것을 노름판에 걸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들었소? 박신의 시어머니가 이번엔 문전옥답을 노름판에 걸었다는구려. 문전옥답이라면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제일 좋은 눈 아니오? 그걸 노름판에? 그것뿐이겠소? 벌써 밭새 맞이기는 남의 손에 넘어갔다던데. 저 며느리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리의 귀에도 그 소문이 들어왔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전옥답이라면 집안 살림의 근간이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걸 잃으면 이제 정말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것이었지요. 어머님, 그게 정말입니까? 문전옥답을 노름판에 거셨다는 게 사실입니까? 시끄러워. 내 땅 내가 어디다 쓰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까짓 땅 하나 잃으면 또 벌면 되지. 또 벌면 된다고요? 어머님, 그 땅에서 나오는 쌀로 우리가 1년을 먹고 사는 겁니다. 그걸 잃으면 우리는 당장 내일부터 굶어야 합니다. 닥쳐.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는 서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서리는 비틀거리며 넘어졌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대문이 와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빚쟁이들이 또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왔습니다. 박씨, 어제 약속한 돈 가져왔어? 아니면 오늘부터 이 집은 우리 거야. 빚쟁이들은 사정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의 항아리를 깨뜨리고 장롱 서랍을 열어젖히고 심지어 곳간 문짝까지 부수려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들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지요. 형님, 여기 별로 남은 게 없는데요? 이 집 이미 비었습니다. 그럼 문전옥답 문서라도 당장 가져와. 그것마저 없으면. 빚쟁이 대장은 말을 멈추고 서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음흉한 욕심이 가득했지요. 서리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박씨, 어제 내가 한 말 기억하지? 돈이 없으면 저 며느리라도 데려가겠다고 했잖아. 아, 그게 말이죠. 저 정도 얼굴이면 한양 큰 유각에 팔면 꽤 값이 나갈 거야. 박씨, 어차피 내 며느리잖아. 네가 서명만 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게. 빚쟁이 대장은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동의서라는 무시무시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설마 그러시는 건 아니시겠지요? 제가 아무리 며느리지만 사람을 파는 것은 이게 나도 어쩔 수 없구나. 네가 좀만 참아다오. 유각에 가서 몇 년만 일하면 되잖느냐. 그동안 내가 돈을 모아서 너를 다시 데려올 테니.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한번 유각에 팔려가면 평생 나올 수 없습니다. 제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며느리도 팔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지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깐만요. 서리가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리에게 집중되었지요. 문전옥답 문서라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디에 숨겨두셨는지 제가 다 압니다. 오, 그래. 그럼 당장 가져와.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문서를 드리는 대신 저를 파는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십시오. 빚쟁이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문전옥답이라면 상당한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자 하나 파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었지요. 좋아, 거래 성사. 문서만 내놓으면 너는 건드리지 않겠다. 서리는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가 숨겨둔 문서함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문전 옥답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가 들어 있었지요. 빚쟁이들은 그 문서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하하, 박씨, 이제 빚은 탕감이다. 하지만 앞으로 또 빚지면 그땐 정말로 이 며느리를 데려갈 테니 알아서 해. 빚쟁이들이 떠나고 나자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문전옥답까지 날려먹다니. 하지만 서리는 시어머니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서리는 차갑게 돌아서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자신도 결국 팔려갈 것이다. 무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님, 당신을 구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것. 그래야만 당신도 살고 이 집안도 삽니다. 서리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릎 꿇릴 완벽한 계획을 말이지요. 다음 날 새벽 서리는 몰래 집을 빠져나가 마을의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온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 유명한 주모가 있었습니다. 서리는 주모 앞에 은자 몇 냥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모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호, 박신의 며느리가 웬일이요? 무슨 부탁인데 은자까지 내놓소? 마을에 소문 하나를 퍼뜨려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집터 아래에 원기가 붙어 있다는 소문을 말이지요. 주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모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내 무섭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서리가 부탁한 소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박신의 집터는 원래 역적의 처형지였다는 것, 그래서 그 땅 밑에는 원한을 품고 죽은 원기들이 득실거린다는 것, 그리고 그 집에서 부당하게 쓴 돈은 모두 도구로 변해 자손의 대를 끊는다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내려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모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자의 유혹을 뿌리칠 수는 없었지요. 게다가 소문이라는 게 원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 저절로 살이 붙는 법 아니겠습니까? 주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는 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막에서 술 한 잔 걸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들었소? 박신의 집터가 원래 역적의 처형지였다던데. 그래서 그 집안이 망해가는 게 아니겠소? 원기의 저주를 받은 거지. 아이고 무서워라. 그 집에서 노름으로 쓴 돈은 모두 피로 변한다던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서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 엿을 한 아름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쳐 주었지요. 박신의 집에는 노름을 하면 밤에 귀신 찾아와요. 피를 토하고 죽는데요. 조심조심 하세요. 아이들은 신나서 그 노래를 부르며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더욱더 소름이 돋았지요. 서리의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노름판에 가려고 집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개들이 갑자기 시어머니를 향해 일제히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하던 개들이 왜 그러는지 이상했지요. 사실은 서리가 미리 개들이 싫어하는 약초 냄새를 시어머니의 치마폭에 몰래 묻혀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또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요. 개들도 알아보는구만.
저 사람한테 뭔가 불길한 게 붙어 있나 봐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찜찜했지만 노름판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노름판에서 또 돈을 잃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 들러 고기를 한 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고기를 풀어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샀던 싱싱한 고기가 벌써 썩은 것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고약한 냄새까지 나는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침에 샀던 고기가 왜 이 모양이냐? 사실은 서리가 몰래 고기에 식초와 약초물을 뿌려둔 것이었습니다. 썩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묘수였지요. 시어머니는 그 고기를 버리고 저녁상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였습니다. 지붕 위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스슥. 뭔가 날카로운 것으로 기와를 긁는 소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게 뭐야? 귀신이야? 사실은 서리의 사촌 동생이 밤중에 지붕 위로 올라가 나뭇가지로 기와를 긁는 것이었습니다. 서리가 미리 부탁해둔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 안방 벽을 보니 핏자국 같은 붉은 글씨가 벽에 적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글씨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멈춰라. 아니면 죽는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서리를 불렀습니다. 서리야, 서리야, 이게 무슨 일이냐? 서리는 놀란 척하며 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귀신의 경고입니다. 제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아버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어머님께서 노름으로 재산을 탕진하시는 걸 보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그 글씨는 서리가 밤중에 붉은 물감으로 몰래 써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귀신의 짓이라고 굳게 믿었지요. 우물가에서도 소문은 계속되었습니다. 여인네들이 빨래를 하며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고, 저 집 이제 곧 초상 치르겠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귀신 붙은 집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시어머니가 우물에 물을 끼르러 가면 여인네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점점 외롭고 두려워졌습니다. 서리는 더 나아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밥상에 붉은 물감을 아주 살짝 섞었습니다. 밥이 마치 피가 섞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밥에 피가 섞였어. 서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저주의 징조입니다. 부당하게 쓴 돈이 도구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시면 어머님께서 정말로 위험하십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도록 야위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으니까요. 밤마다 귀신 소리가 들리고 낮에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는 노름판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노름판 사람들도 시어머니를 꺼리기 시작했거든요. 박씨, 당신 요즘 귀신 붙었다면서? 우리 판에 재수 없으니까 오지 마시오. 시어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서리의 계획은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완전히 무릎 꿇릴 결정타 말이지요. 서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건달 몇 명을 불러 은밀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포졸 옷을 입히고 한밤중에 집을 습격하게 만들 계획이었지요. 서리의 마지막 계략이 드디어 실행되는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원기의 저주에 완전히 겁을 집어먹고 있을 때 서리는 마을의 건달 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은자를 한 움큼씩 쥐어주며 부탁을 했지요. 오늘 밤 자정쯤에 우리 집으로 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옷들을 입고 관가에 포졸인 척 해주시면 됩니다. 건달들은 서리가 건네준 포졸 복장을 받아들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은자의 무게가 제법 묵직했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돈만 주면 뭐든 하는 게 건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 달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마을을 덮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 며칠 시달린 탓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관가에서 나왔다. 당장 문 열어라.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었지요. 관가라니 무슨 일로 관가에서 한밤중에 찾아온 것일까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서리를 불렀습니다. 서리야, 서리야, 밖에 관가 사람들이 왔다. 어쩌면 좋으냐? 서리도 놀란 척하며 급히 옷을 여미고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밖에는 포졸 복장을 한 남자 5명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험상궂게 일그러져 있었지요. 박신의 집이 맞느냐? 포졸로 분장한 건달 대장이 무섭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무슨 일로 이렇게 한밤중에. 입 닥쳐. 너희 집안의 재산 출처가 의심스럽다는 밀고가 들어왔다. 지금부터 이 집의 모든 재산을 조사할 것이니 가만히 있어라. 포졸들은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저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을 열어 젖히고 곳간 문을 부수고 심지어 마루 밑까지 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지요. 여기 문서함이 있습니다. 한 포졸이 안방에서 문서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집안의 땅 문서며 재산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포졸 대장이 그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쯧. 이 많은 재산이 모두 노름으로 모은 돈이라는 제보가 있다. 노름은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따라서 이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재산을 다 빼앗긴다니 그럼 이제 길바닥에 나앉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제발요. 그 재산은 제 아들이 평생 모은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노름 안 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은 매몰차게 시어머니를 밀쳐냈습니다. 이미 늦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관가에서 정식으로 압수 절차를 밟을 것이다. 각오해라. 포졸 대장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곳간 기둥을 붙잡고 대성통곡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긴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서리가 조심스럽게 포졸 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내 포졸 대장의 손에 살짝 쥐어주었습니다. 포졸 대장은 손에 쥐어진 은자의 무게를 느끼고는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지요. 포졸라리. 제발 하루만, 아니 반나절만이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습니다.
포졸 대장은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돼. 이건 명령이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제발요, 나리. 제 친척 중에 제상나리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말씀드려서 명의를 잠시 옮겨놓기만 하면, 내일 아침까지만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꼭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리의 말에 시어머니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제상나리 밑에서 일하는 친척이라니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리의 말에 매달렸습니다. 포졸 대장은 한참을 고민하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만 기다려주겠다. 그때까지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든 숨기든 알아서 해라. 하지만 그때까지 안 되면 모든 걸 압수한다. 포졸들은 그렇게 경고를 남기고 휙 돌아서 나갔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지요. 서리야, 서리야. 너 진짜로 제상나리 밑에 일하는 친척이 있느냐?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어머님. 제 외가 쪽 먼 친척인데 제법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께 부탁하면 잠시 명의를 맡아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서 가자. 당장 가서 부탁해야지.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리가 시어머니를 제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은 한밤중입니다. 아침에 가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명의를 옮기려면 어머님께서 직접 서명하셔야 합니다. 모든 문서에 도장을 찍으셔야 해요. 그래. 도장이든 서명이든 뭐든지 다 하마.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재산만 지켜다오. 시어머니는 서리의 손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살려달라는 간절함이 그 손에서 느껴졌지요. 서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꼭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서리의 입가에는 아주 잠깐 차가운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서리는 시어머니를 깨웠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문서 뭉치를 시어머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님, 이 문서들에 전부 도장을 찍으셔야 합니다. 서두르셔야 해요. 해가 뜨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리가 가리키는 대로 문서마다 쾅쾅쾅 도장을 찍어 나갔습니다. 땅 문서, 집 문서, 재산 목록. 모든 문서에 시어머니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마지막 문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시어머니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모든 문서에 도장을 다 찍고 나자 서리는 재빨리 그 문서들을 챙겨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휴, 이제 다 됐구나. 서리야, 어서 그 친척 어른께 가서 이 문서들을 맡기고 와야지. 해가 뜨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시어머니는 서리의 눈빛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리의 눈빛이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서리야, 너 왜 그러느냐? 어서 가봐야 하지 않겠느냐? 서리는 대답 대신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내 둘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냐? 어머님, 소개해드리지요. 이들은 우리 집에서 일할 일꾼들입니다. 오늘부터 어머님을 보살펴 드릴 거예요. 서리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이 집에 내가 모르는 일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게다가 보살펴 드린다니 그게 무슨 뜻이란 말인가? 서리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니냐? 서리는 품속에서 방금 전 시어머니가 도장을 찍은 문서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장 한 장 시어머니 앞에 펼쳐 보였지요. 어머님, 이 문서들을 잘 보십시오. 어머님께서 방금 도장을 찍으신 이 문서들은 재산을 친척에게 맡기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 집의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완전히 넘기는 양도 문서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뭐라고? 양도 문서? 그럼 그 포졸들은? 예, 어머님. 포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돈을 주고 부탁한 사람들이었지요. 어머님을 속인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서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내가 재빨리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을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이년아, 감히 나를 속였어. 당장 그 문서들을 내놔. 내놓으라고. 서리는 한 발짝 물러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저입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노름판에 가셔도 아무도 어머님을 상대해주지 않을 겁니다. 돈이 없으시니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신이 완전히 덫에 걸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두 사내가 시어머니를 놓자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당했구나. 이 며느리한테. 서리는 시어머니가 앉아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서리의 눈빛만큼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망치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님을 살리려는 겁니다. 이대로 가시다가는 어머님도 죽고 이 집안도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바로 잡아드리려는 겁니다. 바로 잡아? 이런 식으로? 예, 어머님. 오늘부터 어머님께서는 이 집에서 일을 하셔야 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돈 한 푼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느껴보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안방마님으로 살아온 자신이 이제 와서 일을 하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너 정말 미쳤구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서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은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으십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물 한 모금도 드실 수 없어요. 그 말과 함께 서리는 방문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는 허탈하게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팠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늘 하던 대로 큰 소리로 서리를 불렀습니다. 서리야, 밥 가져와라. 배가 고프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안방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채를 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서리가 평소 시어머니가 앉던 상석에 당당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입고 말이지요. 서리는 집안의 장부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이 집 주인처럼 말입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장부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서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제 봤던 그 건장한 사내 둘이 다시 나타나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비켜. 당장 비키지 못해. 마님, 주인님께서 명령하시기 전에는 가까이 가실 수 없습니다. 사내의 말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혔습니다. 주인님이라니 저 서리를 주인님이라고 부른단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서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서리야, 너 정말 이러려고 우리 집에 시집 왔느냐?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서리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예의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고 어머님은 이 집의 신세를 지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 말을 듣지 않으시겠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서리의 눈빛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나가라면 나가게 할 것 같았지요. 하지만 나간다 한들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친척들도 이미 시어머니를 외면했고 친구라고는 노름판 사람들 뿐인데 그들이 돈 없는 시어머니를 받아줄 리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 일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마당을 쓸고 낮에는 빨래를 하시고 저녁에는 부엌 일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일을 다 마치시면 밥 세 끼를 드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내가 일을 해야 밥을 먹는다고? 예, 어머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잊고 계셨던 진리를 이제부터 다시 배우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시어머니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마당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그랑 땡그랑. 서리가 일부러 큰 종을 마련해서 친 것이었지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시어머니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서리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어머님의 하루 일과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오시면 됩니다. 뭐라고? 4시에 일어나? 너 지금 농담하는 거냐?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해가 중천에 떠도 늦잠 자던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라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어머님. 이 집 하인들도 모두 이 시각에 일어나 일을 시작합니다. 어머님께서도 일하시려면 같은 시각에 일어나셔야지요. 서리는 빗자루를 시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빗자루를 받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떨리는 건지 억울해서 떨리는 건지 본인도 알 수 없었지요. 나는 아프다.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시어머니는 꾀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소리를 내며 마치 큰 병이라도 난 것처럼 연기를 했지요. 하지만 서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어쩔 수 없지요. 옛말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습니다. 일을 안 하시는 어머님께는 밥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서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밥을 안 준다는 말일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에 배가 고팠지요. 시어머니는 부엌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서리는 상을 차려서 자기 혼자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따끈한 밥에 된장찌개, 나물 반찬까지. 시어머니는 침이 꿀꺽 넘어갔습니다. 서리야, 나도 좀. 어머님, 일하셨나요? 마당 쓸기라도 하셨나요? 아니, 아직. 그럼 안 됩니다. 일을 하셔야 밥을 드실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억울했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마당을 쓰는 것쯤이야 쉽겠거니 했는데 막상 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팔은 저리고 몇 번 쓸지 않았는데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참고 마당을 다 쓸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오시면 됩니다. 서리가 물동이 2개를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물동이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이걸 내가 저으라고? 이건 하인들이나 하는 일 아니냐? 어머님, 지금 어머님께서는 하인과 다를 바 없으십니다. 아니, 하인들은 월급이라도 받지만 어머님은 밥만 얻어먹으시는 거니까 하인보다 못하다고 할 수 있지요. 서리의 말은 냉정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물동이를 들었습니다. 우물가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지던지요. 우물가에 도착하니 마을 아낙네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를 보자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요. 박신의 시어머니가 물을 기르러 나왔네요. 아이고, 며느리 잘 둬서 사람 되는구만. 저렇게 일도 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야 제정신 차린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귓전을 때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가득 담아 돌아오는 길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물이 찰랑찰랑 넘쳐서 옷이 다 젖었고 어깨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요. 겨우겨우 집에 도착해서 물동이를 내려놓으니 온몸에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헉헉거렸습니다. 서리가 다가와 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아침 드시지요. 서리는 시어머니 앞에 밥상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그 밥상은 아까 서리가 먹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찬밥에 된장 1숟가락,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지요. 이게 뭐냐? 내가 이걸 먹으라고? 예, 어머님. 일한 만큼 드시는 겁니다. 아까는 일을 안 하셔서 굶으셨고 지금은 조금 일하셔서 이만큼 드시는 거예요. 내일 더 많이 일하시면 더 나은 밥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그 찬밥을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시어머니는 조금씩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빨래를 하고 부엌 일을 거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돈 한 푼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말이지요.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일하기 싫어서 몰래 곳간 열쇠를 훔치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그것도 예상하고 있었지요. 곳간 문 앞에 밀가루를 뿌려놓았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려는 순간 위에서 밀가루 자루가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야! 시어머니는 온몸이 하얗게 변해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시어머니는 그날 하루 종일 밀가루를 털어내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졌지요. 일을 하면서 묘한 성취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이는 시어머니가 하루 일을 다 마치자 작은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머니를 열어보니 엽전 한 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님의 하루 일당입니다. 앞으로 매일 일하신 만큼 이렇게 엽전을 드리겠습니다. 모으시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그 엽전을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자신이 땀 흘려번 첫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엽전을 소중히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그 엽전을 꺼내보며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엽전 한 푼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설이는 엄격했지만 완전히 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루 일을 성실히 마치면 저녁상에 따뜻한 고기 반찬 하나를 슬쩍 올려주곤 했지요. 시어머니는 그 고기 한 점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설이야, 고맙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설이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설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금씩 변하고 계세요. 제가 정말 기쁩니다. 시어머니는 서서히 땀 흘려번 한 푼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노름으로 날려버린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지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부엌일을 거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요. 처음에는 투덜거리고 꾀병을 부리던 시어머니였지만 배고픔이라는 게 사람을 바꾸기에 충분한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손은 트고 온몸이 천근만근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에서 낯익은 얼굴들이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노름판의 단골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박씨, 오랜만이요. 요즘 왜 노름판에 안 나오시오? 노름판 대장이 비죽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얼굴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반가워 달려갔을 텐데 이제는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나는 이제 노름 안 해요. 그만 가보시오.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름꾼들이 시어머니의 앞을 가로막았지요. 뭐라고? 노름을 안 한다고? 박씨, 우리 그동안 정이 그렇게 없었소? 오늘 밤에 아주 큰 판이 벌어집니다. 한 판만 잘하면 엄청난 돈을 딸 수 있어요. 그럼 그 며느리한테 빼앗긴 재산도 다시 찾아올 수 있지 않겠소? 노름판 대장의 말에 시어머니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재산을 다시 찾는다. 그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던지요. 시어머니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소. 판에 끼려면 미천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걱정 마시오. 우리가 미천은 대줄 테니 박 씨는 그냥 실력만 발휘하면 됩니다. 어때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며느리 밑에서 종처럼 살아야 하오. 시어머니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밑에서 종처럼 사는 삶. 그게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노름꾼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소. 오늘 밤에 가겠소. 노름꾼들은 씩 웃으며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아 먹으면서도 시어머니의 마음은 온통 노름판 생각뿐이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시어머니는 조심조심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리의 방에서 불빛이 꺼진 걸 확인하고는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서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함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거기에 돈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함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돈은 없었습니다. 대신 땅 문서들과 함께 작은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집어들고 달빛에 비춰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만약 어머님께서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어머님은 지금 큰 유혹에 빠져 계신 것입니다. 저는 어머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머님께서 한 달 동안 흘리신 땀이 얼마나 귀한지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부디 올바른 길로 돌아오십시오. 시어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서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 어쩌면 서리는 시어머니가 흔들릴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이 편지를 써둔 건지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편지를 꼭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지요. 하나는 노름판에 가서 한몫 잡으라는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서리를 믿고 여기 남으라는 목소리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편지를 도로 문서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노름판에 가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 일어나 보니 노름꾼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험악한 기색이 가득했지요. 박씨, 약속 어기고 안 나온 거 아니오? 우리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소? 노름판 대장이 성큼성큼 안 채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집에 돈이 있다는 소문 들었소? 어디 숨겼소? 당장 내놔.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름꾼 중 하나가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노름꾼들은 시어머니를 끌고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서 몸값을 받아내려는 속셈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시어머니를 건드리는 거요? 서리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동시에 마을의 건장한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서리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가 흔들릴 것을 예상하고 노름꾼들이 찾아올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장정들은 노름꾼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노름꾼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용서를 빌었지요. 서리는 노름판 대장 앞에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시어머니를 괴롭힐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감히 어디서 행패를 부리는 거요? 당장 꺼지지 못하겠소? 노름꾼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쳤습니다. 다시는 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무릎이 꺾였습니다. 서리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자신을 팔아넘기려 했던 자신을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서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너는 나를. 서리는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처음부터 어머님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을 바로잡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진심으로 뉘우치신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리를 꼭 껴안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후회가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노름판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서리의 말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지요. 고부간의 꼴 깊은 원한이 드디어 녹아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진심으로 화해한 뒤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서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지요. 어느 날 아침 서리는 시어머니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땅 문서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노름꾼들에게 넘어간 줄 알았던 문전옥답은 제가 미리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노름판에 담보로 잡혔던 다른 땅들도 제가 하나씩 되찾아 놓았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냐? 그럼 우리 집 땅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냐? 예, 어머님. 모두 무사합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마음을 고쳐잡으셨으니 함께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서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된 것이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힘을 합쳐 집안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에게 집안 살림의 일부를 다시 맡겼습니다. 물론 돈 관리는 여전히 서리가 했지만 곡식 관리나 하인들 관리 같은 것은 시어머니가 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곡식 한 톨도 함부로 쓰지 않았고 하인들에게도 인정 많은 주인으로 대했지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어느 날 서리는 시어머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요? 어머님 명의로 말입니다. 뭐, 내 명의로? 하지만 지금은 내 재산이 아니지 않느냐? 형식적으로는 제 명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머님께서 베푸시는 것으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어머님께서 마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좋은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아까워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곡식을 남에게 준다니 말이지요. 하지만 서리의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마을 어귀에 큰 가마솥을 걸고 죽을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죽을 떠주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박신의 시어머니가 베풀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구만. 그러게 말이에요. 며느리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저렇게 자비로운 분이셨나? 정말 신기하구만.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노름쟁이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천사 같은 마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는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인지 난생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서리야, 이거 참 좋은 일이구나. 사람들이 날 보고 웃어주니 내 마음도 기쁘구나. 어머님,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입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일이에요. 한편 서리는 노름꾼들에게서 빼앗긴 땅들을 되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관가에 가서 부당하게 넘어간 땅 문서들을 조사해달라고 청원을 냈지요. 노름으로 빼앗긴 땅은 법으로 무효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관가에서는 서리의 청원을 받아들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노름꾼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땅 몇마지기를 되찾을 수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서리의 그런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하구나. 나 같은 늙은이는 생각도 못할 일들을 척척 해내는구나. 어머님, 이제는 어머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야 해요. 어머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리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마음을 느끼고 더욱 성실하게 일했지요. 몇 달이 지나자 집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고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예쁜 비단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리는 시어머니에게 화려한 비단 저고리를 선물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이런 옷이 어울리는 분이 되셨어요. 진짜 품이 있는 어른이 되신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옷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예전에는 비단옷을 입어도 속은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까지 채워진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겼습니다. 영리한 며느리가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퍼져나간 것이지요. 사람들은 서리를 보며 감탄했고 시어머니를 보며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노름판 근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름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며 타이르곤 했지요. 여보게들, 그 노름 그만두게. 나처럼 패가 망신하기 전에 정신 차리게. 두 사람은 어느 날 남편의 묘소를 함께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서리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이 집안을 꼭 지키마. 다시는 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마. 어머님, 저도 맹세합니다. 이 가문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남편도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힘을 합쳐 가문을 다시 일으킨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부지런히 일하며 사람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지요.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는 안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리의 서랍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들과 이상한 소품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벽에 글씨를 쓸 때 사용했던 붉은 물감병, 그리고 귀신 소리를 내던 나뭇가지까지 말이지요.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기의 저주도, 벽에 나타난 핏자국 글씨도 전부 서리가 꾸민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모두 서리가.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서워하며 떨었던 모든 것들이 며느리가 만든 연극이었다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이 고약한 년, 나를 그렇게 감쪽같이 속이다니.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서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자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노름판에서 모든 걸 날리고 거지 신세가 되었거나 아니면 진작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서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상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시어머니는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서리야, 내가 오늘 안방 청소를 하다가 내 서랍을 봤다. 서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어머님. 무엇을 보셨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래, 다 봤다. 포졸 옷감도 물감도 모든 걸 다 봤어. 시어머니는 서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를 내는 대신 껄껄 웃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하, 이 고약한 년, 이 늙은이를 그렇게나 완벽하게 속이다니. 너 정말 대단하구나. 서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웃고 있다니 말이지요. 어머님, 화가 안 나십니까? 화? 처음엔 화가 났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게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하게 살았을 거야. 시어머니는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리야,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나를 살린 거였구나. 이제야 알겠다. 네가 얼마나 고민하고 계획했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 애썼는지 말이야. 서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어머님, 저는 그저 어머님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남편께 약속했거든요. 어머님을 꼭 지키겠다고요. 시어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서리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아느냐? 너를 팔아넘기려 했고 매일 구박하고 재산을 탕진했지. 그런데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까지 해줬구나. 어머님,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다 지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웃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모녀처럼 가까워진 것이지요. 시어머니는 마을 처녀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말이야. 내가 노름에 빠져 있을 때 나를 완전히 속여서 정신 차리게 만들었어. 귀신 흉내에 가짜 포졸까지 동원했다니까. 하하.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그 며느리 정말 대단하구만.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런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가 복이 많으시네요.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자랑스러워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비상금을 몰래 모아두었다가 노름에서 잃어버린 놀이개를 되찾았습니다. 서리야,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시집 올 때 가져온 거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지. 이제 네가 가져라. 어머님, 이렇게 귀한 걸 어떻게. 너야말로 우리 집안의 진짜 보물이야. 이런 거라도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구나. 서리는 그 놀이개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리야, 내가 만약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다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며느리를 만나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했다고 말이야.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아직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하, 그래. 오래 살아서 손주들한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할미가 얼마나 고약했는지, 또 며느리가 얼마나 영리했는지 말이야.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서리와 시어머니가 힘을 합쳐 일으킨 집안은 이제 이천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서리는 집안의 재산을 더욱 불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쌓아두기만 하지 않았지요. 마을에 서당을 하나 세워서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서당에 쌀과 반찬을 보내며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서리야, 저 아이들이 글을 배우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흐뭇하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야. 어머님, 이제라도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님께서 변하신 모습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서리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습니다. 시집살이가 힘들다는 처녀,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처녀들이 서리에게 지혜를 구한 것이지요. 마님, 저희 시어머니께서 너무 심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리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인내와 지혜로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시어머니도 마을의 또 다른 악덕 시어머니를 찾아가 타이르곤 했습니다. 여보게,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아시오? 나처럼 정신 못 차리다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며느리를 잘 대하시게. 세월이 더 흘러 시어머니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간호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리야, 너는 나를 살렸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줬단 말이야.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비참하게 죽었을 게다. 하지만 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늙어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구나. 시어머니는 서리의 손을 꼭 쥐고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서리는 시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시어머니를 배웅했지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무력의 힘.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한 것은 지혜와 사랑의 힘입니다. 서리는 그것으로 무너져가던 가문을 살렸고 타락한 시어머니를 바로잡았으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예전에 서린의 집을 괴롭히던 노름꾼들이 거지가 되어 그 집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밥 한 그릇을 구걸했지요. 서리는 그들을 보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한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드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노름 같은 건 하지 마세요. 노름꾼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리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이긴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지혜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